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예전엔 그렇게 잘 따르더니 이제는 피하기만 하네. 이런 고민 많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자녀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막막할 뿐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정이 떨어지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물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작은 상처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생기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자녀는 그 마음을 못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이유를 들어보시면 내가 그랬구나 하고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간섭과 통제입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야? 그 직장 그만두고 더 좋은 데로 가라. 그 좋은 데를 왜 그만둬? 그 친구랑 왜 만나?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들 자주 하시나요? 부모 마음에서는 자식을 위한 조언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수 있어요. 30살이 넘은 자녀에게도 밥은 먹었니? 감기 조심해라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언제 결혼하고 어디서 살지까지 모든 걸 관리하려고 하면 자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 40대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 선택을 한 번도 믿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자녀도 이제 어른이에요. 실수할 권리도 있고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도 있어요.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면 자녀는 언제 자라나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걱정을 간섭으로 표현하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게 돼요. 대신 내가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먼저 고민을 털어놓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관계입니다. 혹시 자녀와 통화할 때 이런 대화를 하시나요? 요즘 아픈 데가 많아서 힘들어. 내 아버지가 또 그러셔서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화할 때마다 불평과 하소연만 쏟아내면 자녀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피곤해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물론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내 감정을 풀어내는 상대로만 여기면 안 돼요. 자녀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랑 통화하면 더 우울해져요. 맨날 아프다, 힘들다는 소리만 하시니까요. 저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으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 일은 어때? 힘든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야 진짜 소통이 돼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함께 나누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이웃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줘서 먹었어. 이런 밝은 이야기를 하면 자녀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걸 즐거워해요. 기억하세요.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이 계속 토해내기만 하면 상대방은 지쳐요. 세 번째는 상처가 되는 비교입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인데 너는 뭐하니? 내 친구 영희는 벌써 손자까지 봤다는데? 사촌 형은 집도 샀는데 너는 언제 살 거야?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주려는 마음이겠지만 자녀에게는 칼날처럼 아픈 말이에요. 비교당하는 자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부모님에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내가 뭘 해도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점점 거리를 두게 되죠. 한 30대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저를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제가 뭘 해도 작게 느껴져요. 이제는 좋은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말하기 싫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릴 때 다른 집과 비교당하면 기분이 어땠나요? 옆집은 TV도 크고 차도 좋은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말 들으면 속상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당하면 상처받아요. 부모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어.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런 말이 자녀에게는 큰 힘이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자녀만의 속도를 인정해 주세요. 네 번째는 돈과 조건으로 얽매이는 관계입니다. 내가 용돈 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집값 보태준 게 있으니까 내 말 좀 들어라. 결혼식 비용 대준 것도 있고. 이런 말들 해보셨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게 많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요. 아, 우리 관계가 거래였구나. 부모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구나.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께 빚진 기분이 들어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어요.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워해요. 실제로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집 살 때 도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 모든 결정에 간섭하세요. 마치 투자한 만큼 회수하려는 것 같아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물론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야죠. 하지만 그때도 돈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속상하다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도움을 주셨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조건으로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야 자녀가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밤잠 안 자고 뒷바라지한 것도 모르고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말 잘 듣더니 과거 얘기를 자주 하시나요? 자녀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기억들을 계속 말씀하시나요? 부모님의 희생은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그 얘기를 계속하면 자녀는 부담스러워해요. 자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날 키운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자꾸 그때 얘기를 하시지? 나는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물론 부모님이 고생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자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도 지금은 어른이 됐어요.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처럼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어요. 한 40대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얘기만 하세요. 지금의 저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자녀의 모습을 봐주세요. 지금 자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과거의 희생을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그때는 힘들었지만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혹시야 내가 그랬구나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괜찮아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꿀 수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녀를 독립된 어른으로 인정해 주세요. 자녀가 20살이 넘었다면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하세요.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는 자녀가 정할 일이에요. 물론 걱정되겠지만 믿어주세요.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돼요. 실수를 해도 혼내지 마세요. 대신 괜찮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세요. 두 번째, 진짜 소통을 해보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자녀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요즘 일은 어때? 힘든 일은 없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대답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언하지 마세요. 일단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고마워해요. 세 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자녀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너는 참 성실하구나.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대견하다. 이런 말들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네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자녀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같이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요. 이때 중요한 건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올 거예요. 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딸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같이 요리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딸이 먼저 연락을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지 함께 드라마를 본다든지요. 다섯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자녀가 실패해도 잘못해도 실망스러워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내가 뭘 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실수할 수 있어. 괜찮다. 이런 말이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더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여섯 번째, 과거 얘기는 줄이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대신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물어보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이 더 중요해요. 일곱 번째, 먼저 사과해 보세요. 혹시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세요. 그때 엄마가 너무 심했구나. 미안하다.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에요. 자녀는 부모님의 진심을 알아볼 거예요. 한 아버지가 성인이 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어릴 때 너무 엄하게 했구나. 아빠도 처음 아빠가 되어봐서 실수가 많았다. 미안하다. 그 아들은 울면서 아빠, 저도 죄송해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부자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여덟 번째, 자녀의 선택을 응원해 주세요. 자녀가 결정한 일이라면 믿고 응원해 주세요. 설령 부모님 생각과 다르더라도요. 내가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런 말이 자녀에게는 큰 힘이 돼요. 부모가 지지해주면 자녀는 더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부모님께 먼저 도움을 청할 거예요. 아홉 번째,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일단 참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힘들었겠다. 이런 반응으로 공감해 주세요. 자녀는 조언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많아요. 다 들어준 후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세요. 그러면 자녀가 정말 필요할 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거예요. 열 번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세요. 자녀에게 불평만 늘어놓지 마세요. 좋은 소식도 함께 나누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이웃에서 맛있는 걸 줘서 행복했어. 이런 밝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안부도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재밌는 일은 없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세요. 11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자녀에게 전화할 때 불평하지 않기. 내일은 자녀 이야기 끝까지 듣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자녀도 부모님이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12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관계가 나빠진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자녀가 냉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 어머니는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했대요. 처음엔 딸이 시큰둥했지만 지금은 매일 안부 전화를 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부모님의 진심은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져요.
지금 자녀와 관계가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열면 자녀도 천천히 마음을 열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전히 부모님이에요. 그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돼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60대 아버지예요. 아들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춰주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했어요. 김 씨는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옆집 아들은 매주 와서 안부 묻는데 너는 뭐 하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그동안 아빠가 너무 잔소리만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라. 아빠는 항상 응원한다. 처음에 아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격려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잔소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지금은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가끔 집에도 놀러 와요. 김 씨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한대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김 씨가 먼저 변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부터 바꿨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박 씨는 70대 어머니예요. 딸 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딸들은 엄마는 맨날 불평만 해요 라고 했어요. 박 씨는 자녀들과 통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아픈 데가 많아서 힘들어. 내 아버지가 또 그러셔서 스트레스야. 이웃집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딸들은 엄마와 통화하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전화를 받기 싫어했어요. 박 씨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바꿨어요. 딸들에게 전화할 때 밝은 얘기부터 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맛있는 음식 해 먹었어. 그리고 딸들 안부를 물어봤어요. 딸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딸들이 먼저 전화를 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가 먼저 바뀌면 자녀도 바뀐다는 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자녀가 냉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70대에 자녀와 관계를 회복한 분들도 많아요. 80대의 손자들과 친해진 할아버지도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자녀들도 마음속으로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원해요. 다만 상처받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면 자녀들도 마음을 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모든 부모가 실수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실수라면 자녀들도 이해해요.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노력이에요. 그 마음이 자녀에게 전해지면 관계는 반드시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녀와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나쁜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정 떨어지는 5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끝없는 간섭과 통제,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관계, 상처가 되는 비교, 돈과 조건으로 얽매이는 관계,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였죠.
하지만 이 모든 건 고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조금만 바뀌면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독립된 어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자녀에게 전화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세요. 불평하지 말고 자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진심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져요. 70세, 80세에도 자녀와 관계를 회복한 분들이 많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열면 자녀도 천천히 다가올 거예요. 기억하세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혈연이라는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 끈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건 부모님의 몫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보세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합니다. 분명히 가능해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힘든 고민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봐요. 지혜로운 노마드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